나를 기록하기. 소중한 일을 기록하고 추억하기. 만약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기억은 생각의 질서를 부여한다. 기억은 우리가 환경을 통제하며 살아가도록 돕는다. 일상에서 일어난 소소한 일들과 날짜, 식물 이름, 열쇠를 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생각보다 상당한 만족감을 준다. 신체의 근육처럼 기억도 훈련과 관리가 필요하다. 리스트를 만들고 잊고 있던 추억을 찾고 모든 종류의 자료들을 모아 비교하고 선택하는 노력이 기억을 강화시킨다. 리스트를 적으면서 낡은 기억의 짐을 덜어내고 새로운 기억이 들어설 자리를 만들자. 생활의 활력이 더해질 것이다. 정신활동을 잘하지 않으면 20년이나 40년 후에는 유지 실패로 녹이 쓴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활동적이고 열린 사고를 하는 사람의 기억력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약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었다. 기억의 메커니즘은 연결과 연합의 과정 덕에 기능한다. 기억 저장고 안의 요소들이 적을수록 새로운 기억과 다른 것들과 연결될 기회도 줄어든다. 이와 반대로 지식 전반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식을 더 잘 흡수하고 조합할 수 있다. 끊임없이 커지는 정보량을 통제할수록 새로운 지식을 좀 더 쉽게 흡수할 수 있다. 새로운 요소들이 머릿속으로 들어오면 기억 속에서 서로의 맥락을 찾아 연결하며 기억되기 때문이다. 눈덩이를 만들 때 굴릴수록 부피가 커지고 무게가 늘어나 눈덩이가 점점 더 잘 굴려지는 이치와 같다. 외국어를 한 가지 배우면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기가 좀 더 수월해지는 것과 같다. 수십 년 전부터 프랑스에 사는 캐나다의 소설가 낸시 휴스턴의 말에 따르면 살던 곳을 떠나 항구적으로 외국에 사는 사람의 경우 자신의 과거에 대해 친지들과 대화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해 그 기억들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다가 결국은 잊게 된다고 한다. 어린 시절의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것, 과거를 말하는 것, 자신의 노트와 사진들을 꺼내보는 것, 그리고 리스트를 만드는 것은 자신의 일부분이 사라지는 걸 방치하지 않는 활동이다. 꽃에 물을 주고 가꾸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기억의 정원을 가꾸고 좋은 추억들을 다시 살려내라. 당신도 모르게 기억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말이다. 기억은 영화와 같다. 대화, 감정, 감각 등 우리 내부에 가진 모든 것은 녹음 테이프에 기록된 것처럼 접근 가능해야 한다. 뒤로 감기, 앞으로 감기, 빠르게 감기 등 언제라도 작동할 수 있게 모든 것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 리스트는 단지 몇 개의 단어, 기호, 사진, 그림으로도 기억을 재활성화한다. 인생의 다양한 순간에 원하는 대로 추억 다시 보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기억해야 할 요소들을 특정한 분류로 나눠 잘 묶은 리스트는 삶의 목표를 찾게 도와준다. 우리는 리스트를 다시 읽으면서 비슷한 기억들을 서로 연결하고 공명하며 감정들을 하나로 합쳐나간다. 당신은 리스트 속 이름, 사람, 추억들을 연결하면서 오랫동안 깨닫지 못했던 점, 이를테면 당신이 진정 좋아한 것이나 싫어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나의 경우 이웃의 부인이나 이모, 친구처럼 어린 시절을 알았던 사람들과 조지 기싱의 헨리 라이크로프트의 수상록의 영향으로 모든 것이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잘 관리된 조용한 내면 세계에 대한 사랑을 깨달았다. 형이상학적 질문이 없는
단순하지만 평화롭고 선적인 삶을 좋아하는 내 취향은 그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어린 시절과 살면서 겪은 많은 경험이 지금의 삶과 취향, 생각하는 방식에 녹아들어 있다. 추억들은 기억의 연대기 같은 것이다. 회전, 연합, 재편성하며 되돌아온다. 살면서 겪은 모든 정보가 뇌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과학으로는 추억을 무엇이라고 딱 잘라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기억이라는 게 시간 순서대로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가령 당신이 방문했던 장소, 친구들과의 즐거운 저녁 파티를 묘사한다면 당신은 그 추억들을 순서대로 회상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주요 인물들, 이미지와 사건들의 개요를 그리고 거기에 세부 묘사를 첨가하면서 일반적인 그림을 그릴 것이다. 예를 들어 젊음이란 단어가 당신에게 연상시키는 일련의 이미지들을 생각해보라. 온갖 종류의 추억들이 머릿속에서 뛰쳐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런저런 것을 회상하기 위해 문장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름, 이미지, 느낌, 바로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곧바로 떠오르지만 정확한 단어나 문장들은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생각과 이미지를 기억하는 매체 역할을 하는 것은 주어, 동사, 보어를 가진 언어의 구조가 아니다. 어떤 문장보다도 생각과 이미지들이 더 빨리 머릿속에 떠오른다. 문장 안에서는 관사와 부사들이 중심 단어를 바탕으로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만 나타난다. 예컨대 당신이 대접받은 어떤 상차림을 묘사하기 위해 전체 요리로는 바다에서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들이 있었고 다음으로 이모 할머니가 준비한 텃밭에 신선한 채소들과 함께 나온 구운 고기가 있었고 그 다음엔 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듣는 사람은 식단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할 것이다. 차라리 다음처럼 간단히 말하는 게 더 낫다. 해산물, 구운 고기, 감자, 샐러드, 치즈 그리고 레몬파이.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 속 단어의 90%는 기억을 떠올리는 데 불필요하고 중심 단어들 사이에 몇 초씩 끼어들면서 생각들을 연결하는 우리의 능력을 약화시킨다. 우리의 뇌는 언어를 리스트 형태나 선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뇌는 중심 개념들을 통합하고 연쇄적으로 한 요소에 다른 요소를 첨가하며 정보를 늘려간다. 그 때문에 디딤돌처럼 하나의 생각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것을 큰 종이 위에 홀로그래피 형태로 다시 모으는 방식이 필요하다. 페렉의 나는 기억한다는 작가 개인과 한 시대를 공유하는 480가지 추억에 대한 리스트이다. 그것은 많은 사람에게 공통된 과거의 편린들이다. 일상의 작은 조각들, 같은 시대의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이 겪은 것들, 공유되었다가 사라진 것들이다. 기록하거나 기억하기에는 보잘것없는 일들이지만 그럼에도 우연히 친구들끼리 마주했을 때 희미하지만 예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다시 기억나는 것들이다. 학교에서 배운 것들, 라디오에서 들은 것들, 소문들, 장난스러운 표현들, 유행 등 별 의미 없는 것이지만 몇 년 후 어렴풋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기도 하다. 예술가, 지식인, 건축가, 시인, 부모 등 각각의 인간 존재는 자신의 일부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려는 본능적 욕구가 있다. 하지만 그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흔적은 아주 약간의 지혜와 행복했던 기억, 삶의 소중한 순간순간이다. 어떤 삶도 헛된 삶은 없다. 리스트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인다. 비록 어느 날
리스트도 우리처럼 한 줌의 재로 변한다 해도 말이다.